사흘 전 밤에 명림이가 찾아와서 몸값 200원에 팔렸다는 것이며 내일 밝은 날이면 아주 이 집 계명옥으로 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작별을 온 줄로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는 펄쩍 뛰었었다. 그는 그동안 명림이네 부모 양서방 내외더러 자식을 몹쓸 때다가 팔아먹어서야 쓰겠냐고 그런 생각은 부디 먹지 말라고 만나는 족족 일러왔고, 양서방네도 들을 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갑자기 이렇게 될 줄은 깜빡 모르고 있었다. 그날 밤 승재는 당장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양서방한테로 쫓아가려고 뛰쳐 일어섰으나 양서방은 그 돈을 몸에 지니고 아침에 벌써 장사할 건어물을 사러 섬으로 들어갔다는 명림이의 말을 듣고 그만 떡심이 풀려 땅바닥에 펄씬 주저앉았다. 밤새껏 승재는 두루두루 궁리를 한 후에 이튿날 새벽같이 병원 주인 5달씩더러 서울로 가는 걸 서너 달 미루고 더 있어줄 테니 돈 200원만 취해달라고 말을 해보았다. 그러나 병원 주인은 며칠 전에 승재가 서울로 가겠다는 말을 해놓고서 이틀 동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졸라도 듣지 않았을 때 속으로 꽁하니 노염이 났었고, 또 석 달이나 넉 달 더 있어주는 건 고마울 것도 없대서 그래저래 심술을 피우느라고 한마디에 거절을 해버렸다. 승재는 십상 되겠거니 믿었던 것이 낭패가 되고 보니 달리는 아무 변통수도 없고 해서 코가 석자나 빠졌다. 할 수 없이 책을 죄다 팔아버리려고 헌책사 사람을 데려다가 값을 놓게 해보았다. 그러나 그건 역시 이런 군산 바닥에서는 의학 서류며 자연과학에 관한 서적은 사놓는데도 팔리질 않았으니까 소용이 닿지 않는다고 답북 빚센 뒤에 그래도 정 팔겠다면 한 80원에나 사겠다고 배를 튕겼다. 도통 400원의 정가대로 치자면 근 1000원어치도 넘는 책이다. 그래도 승재는 아깝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대로 80원에 내놓았다. 그러고도 심지어 헌 책상 나부랭이며 자취하던 부둥가리까지 헌 옷벌까지 모조리 쓸어다가 팔 것 팔고 잡힐 것 잡히고 한 것이 겨우 15원 남짓해서 서울 올라갈 착삿 5원 각수를 내놓으면 도통 90원밖에는 변통이 못 되었다. 그 다음에는 아무리 애를 써도 더 마련할 재주가 없었다. 그것도 사람이 좀 더 주변성이 있었다면 가령 되다가 못 될 값에 이번에 병원을 같이 해나가자고 한다는 그 사람한테 전부라도 쳐서 구처를 해보려고 했을 것이지만 도무지 남과 여수라는 것을 해보지 못한 새님이라 나서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도 못했을 거니와 또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병원 주인한테 한번 무렴을 본 다음이고 하여 역시 안 되려니 단념을 하고 말았기가 십상일 것이었다. 그러고서도 하도 속이 답답하니까 그동안 다달이 몇 원씩이라도 조금이라도 해두었더라면 하고 아닌 후회를 했다. 할 수 없이 마음은 초조해오고 달리는 종씨 가망이 없고 하여 그놈 90원이나마 손에 쥐고 허허 실수로 또 오늘 일이 여의치 못하면 뒷일 당부도 할 겸 명림이와의 작별이라도 할 겸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 승재는 가뜩이나 낯이 선 터에 명림이를 따라 눈물이 비어지는 것을 억지로 참느라고 한참이나 두리번거리다가 겨우 주인 양반을 좀 만나보겠다고 떼어놓고 통기를 했다. 주인은 내가 주인인데 하면서 웬 뚱뚱한 여자 하나가 아직 이른 태극선을 손에 들고 나서는 것도 승재한테는 의외이거니와 그의 뚱뚱한 것이며 차림새 혼란스러운 데는 어쩌면 기가 탁 접질리는 것 같았다. 나이는 한 50이나 됨직할까. 볼이 축 처지고 두턱진 얼굴에 불쾌하니 화색이 도는 것이며 윤이 차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치마를 질질 끌면서 삼칸 마루가 사뭇 그들먹하게 나서는 양은 어느 팔자 좋은 부잣집 여인네가 나들이를 나온 길인 성쉽게 후덕하고 점잖아 보였다.
다만 손가락마다 흰노란 금반지가 아니면 백금반지야 돌박힌 반지를 그득 낀 것은 몹시 조색스럽기도 하지만 의젓한 그 몸짓이나 옷 이임새에 어울리지 않는 쌍스러워 보이기도 하였다. 주인이라는 여자는 위아래로 승재를 맞슬러 보면서 누우시오? 왜 그러시오? 하고 거푸 묻는다. 도금 비녀나 상관없는 화장품 장수 대응하듯 하는 태도가 분명하다. 미상불 승재는 털면 먼지가 풀씬 날 듯 구중중한 그 행색에 낡은 왕진 가방까지 안고 섰는 꼴이 성가시게 떠맡기려고 졸라댈 도금 비녀 장수 같기도 십상이었다. 저 주인 양반이십니까? 승재는 안 물어도 좋을 말을 다시 물었다. 글쎄 내가 이 집 주인이란 밖에요. 사내 주인은 없단 말이오. 그러니 할 말 있거든. 날더러 하시오. 어디서 오셨소? 네 그러면 저 명님이라는 아이가 여기 와서 있는데요. 명님이? 저 그저께 새로 저 요 우에 사는 양서방네. 승재는 방금 들어오면서 제 눈으로 본 아이를 생판 모르는 채하니 하고 참으로 무섭구나 했다. 그러나 이어 주인 여자의 대답을 듣고는 그런 게 아닌 줄은 알았고. 네, 양서방네요. 있지요. 홍도 말씀이군. 그래요. 그 애 만나러 오셨소? 일가 퇴시오? 일가 아니고요. 그의 일로 해서 주인 양반하고 무엇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나하고 상의를 하신다? 그럼 당신 누구시오? 저 나는 남승재라고 저기 금호병원. 네, 아 그러시오. 주인 여자는 승재의 말에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알아듣고는 반색을 하여 갑자기 흠손을 떨면서 온 그러신 줄은 몰랐지요. 좀 올라오십시오. 어여 절러로 좀 올라가십시오. 나도 뵙긴 처음이지만 소문을 들어서 다 참 장어신 수고를 하신다는 양반인 줄은 알고 있답니다. 어서 일러로. 승재는 주인 여자의 흥감떨이에 낯이 점직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청하는 대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권하는 대로 모본당 방석을 깔고 앉았다. 주인 여자는 손은 피우지도 않는 담배를 내놓는다. 잿더리를 비어오게 한다. 부산 낳게 서둘다가야 겨우 자리를 잡고 앉더니 이번에는 입에서 침이 마르게 승재를 추앙을 해젖힌다. 필시 별뜻은 없고 구변 좋고 말 좋아하는 여자의 진할 인사가 그렇던 것이다. 아무러나 승재는 처음 생판 몰라주고서 쌩똥 할 때와는 달라 이렇게 혼연 대접을 해주니 우선 제 소간사를 말 내놓기부터 수나로울 것 같았다. 그 애는 어찌. 주인 여자는 이윽고 그 수다스러운 사설을 그만해 두고 말머리를 돌려 승재더러 묻는 것이다. 전버텀 아름이 있던가요? 혹시 같은 한 고향이라든지. 승재는 비로소 제 이야기를 내놓을 기회를 얻었다. 처음 병을 놔두어 주느라고 명림이를 알게 된 내력부터 시작하여 이내 3년 동안이나 친동생같이 귀해하던 것, 그런데 뜻밖의 이런 대로 팔려왔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언짢았다는 것이며 그래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없어서 백방으로 주선을 해보았으나 돈이 90원밖에는 안 되었다는 것이며 그러니 물론 경우가 아닌 줄은 알지만 그놈 90원을 우선 받아두고 그 애를 도로 물려줄 양이면 일간 서울로 올라가서 석 달 안에 실수 없이 나머지 처진 것을 보내주겠노라고 이렇게 조곤조곤 정성을 들여 사정설파를 늘어놓았다. 주인 여자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문대문 그러느냐고 그러냐고 맞장구만 연신 치고 있더니 승재의 말이 다 끝나자 한참 만에 허허 하고 탄식인지 탄복인지 모르게 우선 한마디 해놓고 새로 담배를 붙여본다. 대단 장어신 노릇입니다 해도 그건 좀 다 섭섭하시겠지만은 그래드리기가 난처합니다 좀. 어느 편이냐 하면 허탕을 치기가 십상이려니 미리서 각오를 안 한 것은 아니나 막상 이렇게 되고 봄에 승재는 신명이 떨어져 고개를 푹 수그리고 묵묵히 말이 없다.
다 그래 드렸디면야 대접도 되고 하겠지만 글쎄 좀 보시오. 나도 이게 좋으나 구주나 영업이 아닌가요? 영업을 하자고 옹색한 돈을 들여서 영업자를 구해온 게 아니어요. 그런 걸 영업도 미치 않고서 도로 물러주기가 억울한데 우환 중에 들인 돈도 다 찾질 못하고서 내놓는 데서야 그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 여보시오. 기왕 점잖은 터에 말씀을 하신 그 대접으로다가 내가 드린 미천만 한 몫을 치러주시면 두말 없이 그때는 물러드리지요. 이런 건 나버텀도 다 객정은 소리지만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다 괜히 그러시지. 네? 그건 어째서? 허허 여보시오. 시방 당신님은 그 애가 불쌍하다고. 그래서 도로 빼주시잔 요량이지요? 불쌍? 네,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데라도 와서 있는 게 차라리 제겐 낫습니다. 나아요. 낫다고요? 낫지요. 낫고 말고요. 낫다니 그게 어디 허허 모르는 말씀. 자, 당신님도 저 애네 형편을 잘 아시겠구려. 아시지요? 별 수 없이 펀펀 굶지요. 아마 하루 한 끼 어려우리다. 그러니 이 세상에 글쎄 배고픔 서름 위에 더한 서름이 어디 있겠소. 꼬르륵 소리가 나다 못해 쓰라린 창자를 들켜지고 앉아서 눈 멀뚱멀뚱 뜨고 생배를 곤는 서름보다 더한 서름이 있답니까? 고생하고는 제일 가는 고생이고 그런 게 불쌍한 사람이지 누가 불쌍하오. 남의 무엇은 크다고 부주깽이로다가 찔르더란 푼수로다. 남이야 남의 시장한 창자 속 들여다보는 게 아니니까 배가 고픈지 어쩐지 모르지요. 하지만 당하는 사람은 육장으로 생배 골기랗게 진정 못할 노릇입니다. 못할 노릇일 뿐만 아니라 주인 여자의 연변은 차차 더 열이 올라 팔을 부르걷고 승재에게로 벌썩 다가앉는다. 걔 젠장맞을 사람 채 것이 그래 날아다니는 까마까치도 제밥은 있는 법인데 그래 사람 명색이 생으로 굶어야 오라요? 그보다 더한 천하의 몹쓸 죄인도 가막소에서 밥은 얻어먹는데 죽일 놈도 먹여 죽이는 법인데 그래 생사람이 굶어 죽어야 옳단 말이에요? 네? 육신이 멀쩡한 사람이 눈 멀거니 뜨고 앉아서 굶어 죽어야 옳아요? 그거야 누가 굶어 죽으라나요? 제가끔 다 제 거시기. 승재가 잠깐 더듬는 것을 주인 여자는 바싹 다잡고 대들면서 그럼 어떡하란 말이요? 두더지라고 흙이나 파먹고 살아요? 두더지처럼 땅 파고 개미처럼 짐지고 그렇게 일하면 먹을 거야 절로 생기지요. 승재는 대답은 해도 자신이 있어서 하는 소리는 아니다. 그동안 야학 아이들의 가정들을 보기 싫도록 달아니면서 보아야 그들이 누구 없이 일을 하기 싫어 앉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개개벌이가 없어서 놀고 있기가 아니면 병든 사람인 줄을 그는 역력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그렇다면 시방 이 여자의 말이 옳다 해야 하겠는데 승재는 결단코 항복을 않는다. 제 자신이 지닌 바 인간의 기준과 사실이 어그러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인즉 그 인간의 기준이란 건 제가 몸소 현실을 손으로 파헤치고서 캐낸 수학이 아니라 남이 마련한 결론만 눈으로 모방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제 것인 양, 만능인 양, 든든히 믿고서 되돌려다 볼 생각도 않는 우상일 따름인 것이다. 결국 승재는 그래서 시초 모를 결론만 떠받고 둔전거리는 셈이요. 그러니 저는 암만 큰 소리를 해도 그게 무지지 별 수 없는 것이다. 말도 마시오. 다 몹쓸 것들도 없잖아 있어 호강하자고 딸 자식은 논단위로 내놓는 연놈도 있고 애편을 하느라고 청루나 술집에다 팔아먹는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열애아홉은 같이 앉아 굶다 못해 그 지집내다. 나는 이런 장사를 여러 해 한 덕에 그 속으로 뚫어지게 알고 있다오.
배고픈 호랭이가 원님을 알아보나요? 굶어 죽기 아니면 도둑질인데. 아참 여보시오. 그래 당신네 생각에는 이런 데 와 있으니 도둑질이 낫다고 생각하시오? 그야. 승재는 실상 도둑질과 그것과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좀 더 낫다는 판단을 선뜻 내리기가 어려웠다. 보시오. 도둑질할 수 없지요. 그러니 그대로 앉아서 꼿꼿이 굶어 죽어요. 온 인간 탈을 쓰고서 인간 세상에 참례를 했다가 생으로 굶어 죽다니. 그런 천하에 억울한 노릇이 있나요? 찰나나 못나나 한 세상 보자고 생겨난 인생인걸. 그러니 살고 볼 말이지. 그래 사는 게 나쁘? 그리고 여보, 장차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몸 빼줘도 별 수 없으리다. 네? 어째서요? 또 팔아먹습니다요. 또? 네. 인제 두고 보시오. 그럴 리가. 아니요. 나는 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차례 겪음이 있어서 하는 소리랍니다. 아 글쎄 그 사람 내가 그까짓것 돈 200원을 가지고 한평생 살 줄 아시오? 장사? 단 1년 지탕하면 오래가는 셈이지요. 그리고 나면 그땐 첨도 아니었다. 한번 깨묵 맛을 들였는데 오죽 잘 팔아먹어요? 시방이나 그때나 배고프기는 일반인데 무엇이 데껴서 안 팔아먹겠소. 두 번째 굶어 죽더라도 안 팔아먹을 애비라면 애여 처음번에 벌써 팔아먹질 않는다오. 생각해 보시오. 이치가 그럴 테니. 네. 승재는 미상볼 그럴듯하다고 고개를 연신 끄덕거린다. 그러고 보니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돈을 보내서 몸만 빼놓아 준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인 것 같았다. 보아서 촌농가 집으로 민며느리라도 주게 하던지. 승재는 꼭이 그러하겠다는 작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할까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을 주인 여자가 얼핏 내달아 그것도 괜한 소리지요. 그건 왜요? 여보시오. 당신네 저기 촌 여편네들 팔자가 어떤지 아시오? 아마 잘 모르시나 보니 좀 들어보시오. 그 사람 내랍게 여름 한철이나 겨우 시꺼먼 꽁보리밥이나 뱀을 얻어먹지. 연희 땐 펌펌 굵고 지내오. 옷이 어디 변변하오? 삼복에 무명것 친 감고 살지. 동지 섣달에 맨발 벗고 헛고쟁이 입고 덜덜 떨기. 일은 그리고서도 육 나오게 하지요. 뭐 말이나 속았지요. 도무지 사람 꼴로 배들 않는걸. 그런데다가 열이면 열 다 시애미가 구벅하고 걸핏하면 능장질을 하지요. 서방놈이 때리지요. 어디 개팔자가 그렇게 기구하오. 차라리 개만도 못하지. 그러니 자 생각을 해보시오. 그렇게도 못 얻어먹고 헐벗고 뼈가 휘게 일을 하고 그러고도 밤낮 방망이 찜이나 받고 응? 그러면서 그 숭악한 농투산이한테 계집으로 한 산에 샘긴다는 것 꼭 그것 한 가지. 그까짓 게 무슨 그리 큰 자랑이라고. 그까짓 게 무슨 그리 큰 영어라고 그 노릇을 한단 말씀이요. 대체 춘향이가 이도령이 다 잘나고 또 제 정도 있고 해서 절개를 지켰다지만 시방 여느 계집들이야. 그까지 일부 종사가 하상글이 뭐 대단하다고. 촌 농투산이한테 매달려서 그 고생을 한 게 뭐란 말씀이요. 네? 당신님이 다 귀여하고 그러신다니 저에만 하더라도 내가 시방 이 얘기한 대로 촌에 가서 그 팔자가 된다면 당신님 생각이 좋겠소? 네? 나 같으면 그러느니 차라리 예다 두지요. 그러면 저 이렇게 좀 해주실까요? 오래오래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두루 궁리를 하던 승재가 겨우 얼굴을 쳐든다. 어떻게? 무슨 좋은 돌이 있으시오? 내가 내일 밤차로 서울로 떠나는데요. 가서 속히 그 돈을 마련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글쎄 그러신다면 물론은 드리지만 시방 말씀한 대로 저희 부모가 다시 또 아니 그러니까 차비도 붙여드릴 테니 저희 집으로 보내지 말고서 바로 서울로 보내주시면 아 네네 그야 어렵지 않지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네가 말이 없을까요?
그건 내가 잘 말을 일러두지요. 뭐 못한다군 못할 테니까요. 지 부모만 말이 없다면야 절대로 해드리지요. 뭐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아직도 어린애고 하니까 내가 총량해서 야속한 짓은 안 시키고 잘 맡아뒀다가 도로 내드릴 테니 다 안심하시고 수위조초나 하시도록. 승재는 주인 여자가 말이라도 그만큼 해주는 게 여간 마음 든든하지 않았다. 그는 방금 앉아서 명림이를 서울로 데려다가 제 밑에 두어두고 간호부 견습을 시키던지 또 형편이 웬만하면 공부라도 시킬 생각을 해냈던 것이다. 선뻑 생각한 것이라도 더할 것 없이 무던하고 진작 그런 마음을 먹었더라면 양서방한테라도 미리서 말을 했었을 텐데 그네도 참고 기다렸지. 이렇게 갔다가 팔아먹진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각다분한 일도 없었으려니 싶어 느긋이 후회도 들었다. 승재는 주인 여자더러 넉넉 잡고 2달 안으로는 돈을 보내줄 테니 그리 알고 부디 좀 잘 좀 맡아 두었다가 달라는 부탁을 한 뒤에 자리를 일어섰다. 주인 여자는 마루로 따라 나오면서 되도록 일을 쉬 끝내달라고 실상 다른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돈 이자하며 밥값까지도 쳐서 받겠지만 젊은이가 마음이 하도 어지러서 그게 고마워서 봉금 200원만 받겠노라고 하니 그런 근경도 알아서 하루라도 빨리 조처해달라고 도리어 신신당부를 한다. 승재는 이 구혈의 여자가 그만큼 속이 트이고 인정까지 있는 것이 의에 이어서 더욱 고마웠다. 명림이는 얼굴을 해쭉 웃으면서 눈만 퉁퉁 부어가지고 승재를 따라 나온다. 대문간으로 나와서 명림이는 고개를 숙이고 섰고 승재는 잠시 말없이 명림이를 바라본다. 인제는 나이 그만해도 15이라고 곱살한 게 제법 처녀꼴이 난다. 이렇게 처녀꼴이 박힌 명림이를 이곳에다가 두고 가는 일을 생각하면 2달 동안이라 하더라도 또 주인 여자가 다짐하듯 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마음이 놓이는 건 아니었다. 명림아, 너 늘 잡고 이 집에서 2달만 참아라. 응? 그럼 그 안에 서울로 데려다 줄게. 서울요? 무척 반가운지 명림이의 음성은 명랑하다. 그러면서 눈에는 구슬이 어린다. 명림이는 눈물이 나게 반갑고 고마웠는데 승재는 이해가 슬퍼서 울거니 하고 저도 눈물이 글썽글썽하고 목이 잠긴다. 응, 서울. 그러니까 참고서 죄꽃만 기다리는 거야. 응? 네. 어머니 아버지한테 내 말에 듣계시니 이 집 주인이 차표 사주면서 서울로 가라고 하거든. 바로 오는 거야. 네. 그렇지만 어떡해. 혼자 못 온단 말이지? 괜찮아. 이 집에 부탁해서 전보 쳐달라고 할 테니까 전보 받고 내가 중간과정 마중 오지? 혹시 형편 보아서 내가 내려와도 좋고 그러니까 맘 놓고 그리고 울지 않고 잘 있는 거야. 네. 아버지 오늘 오신댔지? 밤에 오신댔나? 밤인 줄 몰라도 오늘 꼭 그럼 내 내일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들러마. 뭐 가지고 싶은 거 없냐? 내일 올 때 사다 줄게. 없어요. 아무것도. 그럴 리가 있나? 가만히 있자. 내가 생각해봐서 내일 올 때 아무거나 하나 사다 줄게. 그럼 이제 들어가. 네. 명림이는 대답은 하고선 그냥 서서 치마 고름만 문다. 승재는 울지 말고 있으란 말을 다시 이르고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겨우 돌린다. 근경이 어쩌면 두 정든 사람끼리 떠나기를 아끼는 것과 흡사하다. 어느 사이 옅은 황혼이 자욱이 내려서 두 그림자를 도리어 더 뚜렷하게 드러내준다.